나는 이 말을 오래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듣기에 편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편한 말보다 필요한 말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나는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50을 넘겼는데도 매일 잠드는 공간을 아무 생각 없이 대하고 있다면 그 고단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경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용히 사실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기회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수십 년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다릅니다. 가난은 대개 생활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아주 사소한 공간에서 드러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끝이자 다음날의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가장 무방비로 쉬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나는 늘 말해왔습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고. 젊을 때는 몰라도 됩니다. 하루 이틀 잠을 설쳐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잠이 흐트러지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판단의 어긋남이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늘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큰 실패는 없었지만 늘 빠듯한 사람, 이유 없이 삶이 무거운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특히 침실에 대해서는 그냥 자는 곳인데 뭐가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무심함이 삶을 조금씩 마르게 만듭니다. 침실에 놓인 물건들은 그 사람의 무의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쓸모는 없지만 버리지 못한 것, 불편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남겨둔 것, 혹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들, 그것들은 모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나는 여기서 특정한 물건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그것이 거기에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편해지기 위해 물건을 가까이 둡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편함이 아닙니다. 특히 침대 가까이에 두는 물건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 잠에서 깼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잠들기 전과 깨어날 때 가장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또 나 자신을 관찰해 왔습니다. 삶이 단정할 때, 공간도 단정했습니다. 공간이 흐트러질 때 마음도 함께 흐트러졌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데 서툴러집니다. 남을 챙기고 책임을 지고 버텨내는 데 익숙해져서 정작 자기 삶의 기초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침실은 그 기초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돈이 아니라 기운과 마음과 삶의 여유에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장 무엇을 바꾸라고 재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이 지금의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익숙함이 어떻게 삶을 서서히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왜 익숙한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할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해질수록 익숙한 것에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사람도, 말도, 물건도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침실에 놓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당장 치우지 않아도 눈앞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삶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많은 중년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나빠집니다. 조금씩 지치고 조금씩 의욕을 잃고 조금씩 선택을 미루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삶이 예전보다 훨씬 좁아져 있습니다. 침실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의 끝에서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은 생각보다 깊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 어둡고 답답한 배치, 이 모든 것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힘들었구나. 문제는 그 속삭임이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쉬게 하는 대신 마음을 정체시킵니다. 마음이 정체되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지고 새로운 기회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보수적으로 변하면 삶의 흐름은 점점 느려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흐름을 좋아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도덕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이나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선택을 만들며 선택이 삶의 결과를 만든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가장 나중에 돌아봅니다. 노력부터 바꾸려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은 그대로 둡니다. 예전 세대의 어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흐트러지면 삶이 흐트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미신이 아니라 오랜 관찰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침실에 놓인 아주 익숙한 물건 하나가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생각을 묻고 결정을 늦춥니다. 그 과정은 너무 조용해서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낭비하지도 않는데 왜 늘 여유가 없을까? 그 질문의 답은 통장보다 먼저 침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 특정한 물건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다루려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은 큰 선택보다 작은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반복은 매일 잠들고 매일 깨어나는 그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예전보다 팍팍해졌다면 자신을 먼저 나무라지 마십시오. 의지의 문제로 몰아가지도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쉬는 이 공간이 나를 앞으로 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아 두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이해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해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삶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예전보다 숨이 막힌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느낌이 없다. 이 말들 속에는 이미 중요한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삶이 가난해질 때 그 시작은 늘 마음의 피로에서 옵니다.
중년 이후의 가난은 젊은 시절의 가난과 다릅니다. 몸으로 버틸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나면 삶은 점점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생각은 좁아지고 선택은 안전한 쪽으로만 기울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뿐 아니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어떤 사람은 점점 여유를 잃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서도 삶을 단정하게 이어갑니다. 그 차이는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의 기본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회복하는지 자주 잊고 삽니다. 일을 하는 공간,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신경 쓰면서도 정작 가장 오래 머무는 침실은 대충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침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내려앉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이 편안하지 않으면 사람은 매일 조금씩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결정을 미루게 되고 새로운 제안 앞에서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돈을 잘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낭비가 반복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삶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기운이 없어. 뭘 해도 손에 안 잡혀.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미 삶의 리듬이 어딘가에서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리듬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함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은 반드시 삶의 다른 영역으로 번집니다. 침실에 놓인 물건 하나, 늘 눈에 들어오는 위치,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무의식은 말이 없지만 삶을 끌고 가는 힘은 대부분 그곳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운명이나 미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쉬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쉬는 곳이 어수선하면 삶도 어수선해지고 쉬는 곳이 무거우면 삶의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 경제적인 여유의 차이로 드러나는 경우를 나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삶이 점점 빠듯해진다고 느낄 때 통장부터 들여다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력의 부족부터 자책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를 마치는 자리가 지금의 나를 쉬게 하는지 아니면 더 지치게 하는지 한 번만 살펴보세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삶이 가난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잠시 지쳐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물건이 사람의 삶을 서서히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어가려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작고 조용한 선택이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눈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것을 보라고. 침실에서 그것은 침대 가까이에 놓인 물건들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 그것들이 하루의 기분을 만들고 그 기분이 하루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편리해서 두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지만은
사실 꼭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들, 전자기기, 종이, 가방, 혹은 늘 켜두는 어떤 물건들, 그 편리함이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미 역할이 끝난 물건들입니다. 고쳐 쓸 생각으로 두었지만 몇 년째 그대로인 것,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 물건들은 시간을 아껴주는 대신 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물건의 문제라기보다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단이 미뤄질수록 삶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중에 돈과 선택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침실에서 하나의 기준만 세워도 충분합니다. 이 물건이 내 잠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돕는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은 이미 제자리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하나 혹은 일주일에 몇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예순 이후에는 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 원래 나는 돈이 안 모여,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이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침실은 그런 말들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생각이 많아질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말을 던집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다음날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불필요하게 자신을 묶는 말을 하나씩 줄여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기운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침실까지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공간은 당신이 쉬어야 할 자리이지 세상의 평가를 반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년의 지혜입니다. 예순 이후의 평화는 무언가를 더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서 찾아옵니다. 침실에서 그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면 삶의 다른 부분도 서서히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에게 나는 무엇을 더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마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쥐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손에 힘을 조금 빼도 되는 때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점점 여유를 잃고 누군가는 담담함을 얻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쉬게 해주는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침실은 그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공간입니다. 그곳이 조용해지면 생각도 조용해집니다. 생각이 조용해지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늘 계산과 계획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급할 때는 늘 새어나가고 마음이 안정될수록 필요한 만큼만 머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먼저 쉬게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잠자는 공간이라는 점을 나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방이 정돈되었다고 해서 당장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생각보다 큽니다.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방을 한번 둘러보게 된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당장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늘 그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처럼 미래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밤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크게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덜 지치면 됩니다. 덜 불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침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그렇게 아주 작은 시선의 변화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이 말을 경고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한 권유로 남기고 싶습니다. 잠자는 공간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나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살아가십시오.